박은정 의원의 설명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와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는 이 방식이 특수부 검사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민주진영 내부에서 유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겸손은인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은정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해 주는데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도 놀라는 표정이었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고 봐요. 자, 지금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을 공격하는 방식이 특수부 검찰의 방식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이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하나씩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시간차를 두고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차, 5차 준비돼 있다고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박은정 의원이 이건 특수부 검찰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 자, 외곽에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공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막 공격을 해요.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고발을 합니다. 검찰은 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립니다. 별건 수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수많은 혐의로 기소를 해요. 하지만 언론에 도배됐었던 주요 쟁점은 모두 무죄가 됩니다. 아주 지엽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요 부분만 일부 유죄 판결이 납니다. 결론은요, 윤미향은 범죄자가 됩니다. 지금 뉴 이재명 세력과 친석계들은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작업 쳤듯이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을 작업 치려는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아직 수사권 관련해서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 수사권을 잃겠죠. 끊임없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사권을 남겨주려는 세력에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김민석이죠. 지금이야 말이 바뀌긴 했어도 처음부터 꾸준히 보안 수사권 존치를 주장했었던 사람은 김민석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뉴 이재명 세력은요, 민주당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재명부터가 진짜 민주당이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친석계들은요, 당권을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요, 당원들 반발 때문에 대놓고 말 못해요. 보안 수사권 남겨야 한다라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친석계들이 없어요. 이건 팩트죠. 기존에 총리실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그 검찰개혁안.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재 친석계 사람들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카톡에 놀라지 마세요. 제 컴퓨터에서 나온 거니까. 제 컴퓨터에서 카톡을 남겨놨다가 카톡 거리면 사람들이 다 자기 핸드폰을 봐. 나 카톡 왔다. 제 거예요. 네. 자, 거기다가요. 김민석 총리는요. 김대중의 적통이 자신이다. 이 전략을 쓰려고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손자를 총리실에 들였죠. 그걸 언론에 뿌렸습니다.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가 아니었지만 그게 쫙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 우연은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민석에게는 민주당은 김대중의 정당이고 김대중이 정통이다. 노무현 문재인은 정통이 아니다. 이게 성립이 돼야 자신에게 유리해진다. 이런 구도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민석에게는 노무현을 배신한 과거가 있어요.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김민석에게 노무현과 유시민은 달갑지 않은 존재이지 않을까요? 검찰의 수사권과 뉴 이재명 세력의 이익과 김민석의 이익이 맞닿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노무현 재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작업했듯이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을 작업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박은정 의원의 인식인데 이거 너무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포석 단계가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 세력들이요.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요. 노무현 재단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충분한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황희두 이사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뉴 이재명 모여라 단톡방입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영상 비율이 유시민 작가 비율이 높다는 게 충격적이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단순 비율보다는 횡령 증거 있으니 튄 듯 연임파, 연임하라고. 자, 어떤 단톡방인지 아시겠죠? 문학소년 코난님 감사합니다. 연임파. 노무현 유족파리들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유족 입장에서는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황희두 같은 사람들이 노무현 유족파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튄 것이 피리 재단 기부 관련 횡령 나옵니다. 더 이상 노무현에 기대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도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되죠. 유시민이 재단 기부금을 횡령했을 것이다. 그래서 튀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노무현에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들의 궁극적인 노림수예요. 유시민이 노무현 파는 거 역겨워요. 그 새끼 미친놈이죠. 민주당 당적이 없는 놈인데. 이렇게 유시민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연임파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신은 존경하지만 이 정신은 지금 봤을 때 구시대라고 생각. 자, 이게 이들이 진짜 노리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재단을 망가뜨려서 노무현까지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유시민이 노무현 정신 겁나 왜곡. 자, 횡령 얘기가 나오죠. 노무현 재단 압수수색 얘기도 나옵니다.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 이미 저쪽 세력들한테는 쫙 퍼져 있어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을 작업했던 그 패턴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검찰의 도움 없이는 작업이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업을 시작한 배후에 누가 있을까? 자,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조만간 저쪽 세력에 있는 누군가가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작가를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를 박살냈던 것처럼 수사 과정을 언론에 계속 뿌립니다. 진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윤미향 때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 도배됐었던 그 일들 전부 다 무죄였습니다. 나중에 무죄 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해본 일이야. 우리가 자주 했던 작업이야. 검찰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황희두 이사가 지금 노무현 재단 공격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방송 보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황희두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희두 이사는요, 이 자기를 공격하는 놈들이 정치하려고 노무현을 판다 이 소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치 안 한다, 자신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치 안 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럴수록 황희두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놈들의 특징이요, 강약 약강이에요. 만약에 황희두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저놈들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황희두 같은 친구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저놈들의 노림수예요. 정민철이라는 친구가 최고위원에 출마한대요. 황희두는 왜 안 되죠? 황희두가 자격이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저놈들의 공격에 황희두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 독하게 먹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요, 정치 안 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운명이다 받아들이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희두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를 안 할 건데 황희두 너는 정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비겁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비겁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정치를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사람들을 엄청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 이걸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는 부지런하지 않아요. 제가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를 해서 하고 싶은 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뚫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강력한 무언가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흠도 많고 술도 좋아하고 저는 정치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황희두는 정치하시고 나는 유튜브 하고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노무현 재단을 공격하는 그 배경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이 진영 내부에서 싸움이 막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사권 전쟁입니다. 이 모든 진영 내 싸움이.
수사권 전쟁이에요. 지금 당권 경쟁이 수사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그렇다는 관점에서 거죠. 보자면 그럼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안 수사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면 살아나는지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되는 그러니까 더 알겠잖아요. 자, 박은정 의원은요. 이번 전당대회 수사권 싸움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얘기는 뭐예요?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질 것이고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살아날 것이다. 박은정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 잡히시죠? 검찰을 자신을 위한 칼로 쓰고 싶어하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진영에 존재해요. 보안 수사권이 마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추가 수사권이라고 얘기하자라는 김어준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 추가 수사권이 마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겁한 놈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 그 선진국들은 인권 후진국입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막 보고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동영 같은 인간들을 싫어합니다. 추가 수사권이 없으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잖아요. 이동영이 뭐라 그랬죠? 피해 받으세요. 보안 수사권 없으면 피해 받으셔야 돼요. 음모 얘기하면서 여자 출연진들 쫙 앉혀놓고 성희롱 비슷한 발언 막 하면서 기억나시죠? 이동영은 추가 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작자들은 정말 비겁한 인간들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에요.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이냐 후퇴시킬 것이냐 이 갈림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아있으면요. 당선자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선거 기간이 되면 그냥 툭 던져요. 누군가가 고발을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어도 보안 수사권, 추가 수사권으로 다시 수사에 들어가. 무죄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선거는 끝났으니까요. 이게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으면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한 사람들 타겟팅해서 조질 수 있어요.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기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해요. 그래서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는요. 민주당에서 노무현을 지킬 것이냐, 노무현을 지울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절대 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 패배하면요. 대한민국 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아야 합니다. 절대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번 전당대회 때 꼭 한 표 행사하셔야만 합니다. 문조 털레 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유는 사실 최근에 합류한 겁니다. 계속 얘네들이 했던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 악마와 조국 장관 악마와 김어준 악마와 요 세 개였어요. 근데 여기에 정청래와 유시민이 붙은 것은 최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분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은 싸움의 어떤 전선이 확대가 되는 거를 막겠죠. 그걸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곽상원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왜 곽상원이 나서서 유시민을 저격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곽상원은 상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예요. 그 사위가 문조톨레이유의 한 명인 유시민을 저격을 하고 김어준을 저격을 하잖아요. 곽상원이 누굴 저격합니까? 김어준을 저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시민을 저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곽상원을 내세워서 뉴박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곽상원이라고 본인들은 착각을 하겠죠. 우리는 곽상원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곽상원은 그냥 남이에요. 그런 곽상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김어준을 때리고 유시민을 때려주면 자연스럽게 친문이 고립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저쪽에서 볼 때는 친문 패족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쟤네들이 뉴 이재명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의 전통성을 지우고 싶은 거죠. 이 이재명이라는 을 찐명하면서 문재인을 악마화시켜서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현재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듯이 정청래 대표가 DJ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오늘 사실상 문조톨레이라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얘기 나온 거 그 곽상원 씨 얘기 좀 하면 저는 어제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났냐면 곽상원 따위가 유시민을 정말 딴 것도 아니고 유튜브 100만이 넘는데 그 수익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 전형적인 조선일보 공격 방식이거든요. 정치인들을 추접스럽게 돈으로 얽매여 갖고 너 그 돈 어디다 썼어? 쟤네들이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통장가입니다. 쟤네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너 그 돈 어쨌어? 통장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제가 당했던 거. 제가 당하고 저 민주당 안에 침투해 있는 저 송가역 세력들과 열민충 세력들, 그 애들이 맨날 하는 게 지네 수준으로 봐서 너 그 돈 어쨌어? 너 유튜브 노무현 재단 유튜브 100만 명이 넘는데 수입이 꽤 될 텐데 그 돈 어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통장가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 짓 했잖아요. 최근엔 김호준한테 하는 거 똑같죠. 매출이 400 몇십억인데 세무조사해야 된다. 저 새끼들이 계속 그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네 수준으로 보고. 김호준한테 했던 짓이에요. 그랬더니 김호준 총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엄격한 세무 검사를 하고 도덕적으로도 검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하나 해석해드리면, 어제 제가 곽상원이라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자를 보면서 분노했지만, 역시 피는 다르다라는 노건호 씨의 어떤 그 SNS의 글을 보고 저를 위안을 삼았습니다. 노건호는 다르구나. 응? 노건호 씨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유시민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다. 곽상원 문제 제기엔 시각차가 있다. 그리고 곽상원 씨가 저는 한 것 중에 용서할 수 없는 게, 물론 사이도 가족이죠. 직계는 아니죠. 노건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단은 시민의 것이다. 노건호는 재단을 가족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노건호 씨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노무현 재단이 유시민 홍보 장소냐 이런 식으로 떠들어요. 정말 모욕적이에요. 최민희 의원이 제대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시민에게 노무현은 지켜야 할 성지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유시민에게는 지켜야 될 성지고 가꾸어야 될 성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시사 프로그램 맡아달라고 수백만 원, 편당 수천만 원을 준다 그래도 안 나가요. 근데 노무현 재단 하나 지키고자 알릴레오 만들어갖고 구독자 100만을 넘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노무현 재단이 유시민의 홍보 장소냐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유시민이 본인 유튜브 만들어도 지금 제가 보면 200만 구독자 넘어갑니다. 아마 최단 시간 100만 구독자 넘어갈 게 유시민이 유튜브 만들었다라고 세상에 떠들어대는 순간 100만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에게 노무현 재단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그 죄스러운 마음에 노무현 재단은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되는 성지였던 거예요. 그런 유시민을 모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노무현 재단 후원 취소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떠납니까? 곽상원 같은 사람 인간 같지도 않은 발언들을 하는 놈이 사위라 그래갖고 그자가 노무현 재단에 무슨 상관이에요? 노무현 재단은 곽상원과 가족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노무현을 기억하고 노무현을 잊지 못하는 시민들의 소유예요. 응? 이거는 노건호 씨도 이게 가족이 개입되면 안 된다 설립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유족의 참여를 반대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노건호는 가족도 아닌 정확히 보면 남이 노무현 재단은 우리 가족 거다. 그런데 왜 우리 가족 재단을 유시민 네 홍보 장소로 이용하냐라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갑질을 한 거예요. 거기에 진짜 가족이 나타난 거예요. 노건호 씨가 유시민은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따위로 하니까 곽상원이라는 자가 정말로 한심해 보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불쌍해요. 우리에겐 덕분에 유시민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둥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좋지요. 어제 곽상원 발언이 여러분들에게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곽상원 발언 자체가 결국은 이 전당대회를 끝낸 겁니다. 무섭죠. 어제 곽상원 발언에 의해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이사 상임 고문 자리를 던지는 순간 이 전당대회는 끝난 거예요. 어제가 최대의 골든 크로스도 아니고 어제 거의 이제 전당대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마이너의 개총수가 합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전통성을 지키자라고 외치면 질 것 같습니까? 저야 그분들에 비하면 한 줌 부끄럽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분들 같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도 저는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제가 굉장한 이번 전당대회의 분수령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